기술 안 준다던 미국. 되려 한국의 큰 소리 한 독자 개발하던 KF-21 엔진 기술마저 미국이 가져가려 하자 한 긴급 대책 발표. 비행기에서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항공 엔진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데요.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10개국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출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튜브 채널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유출할 수는 없으니 말이지요. 현재 KF-21,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 또한 외국산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를 수출할 때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항공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의 힘을 느낄 수 있네요. 출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튜브 채널 첨단 엔진의 국산화를 위해 민, 관, 군이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대표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만 대 이상 항공 엔진을 만든 바 있는데요. 출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튜브 채널5는 2028년까지 엔진 연구 인력을 250명에서 최대 800명까지 늘린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항공 엔진 분야의 개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또한 국내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거라고 해요. 출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항공 엔진 개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과제가 2026년 하반기에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연구개발 투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출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튜브 채널 2026년 본격적인 엔진 개발에 들어간다면 2037년, 2039년엔 개발이 완료될 거라고 하네요. 총 예산 규모는 3조 원 수준입니다. 규모도 큰 데다가 개발 또한 10년 이상 들어가게 되네요. 그만큼 우리 기술로 독자 엔진 개발에 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출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튜브 채널 첨단 항공 엔진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길래 모두가 이렇게 큰 규모를 투자하면서 진심을 다하고 있을까? 출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튜브 채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전투기에서 민항기, 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항공 엔진 분야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미래 먹거리 한 축을 담당할 정도라고 하네요. 출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튜브 채널 그 예시로 코테니커주의 항공 엔진 제조업은 2022년 기준 연간 66억 달러, 약 9조 1천억의 GDP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1만 5,500개 일자리와 함께 말이지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항공 엔진의 25%가 코네티컷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100명 이사 소규모 기업 또한 최대 3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출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튜브 채널 한국판 항공헬리를 만들려면 독자적인 엔진 개발은 물론 든든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키오를 거점으로 글로벌 엔진 부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창원 등 각 사업장의 특화 전략으로 2032년까지 매출 2조 9천억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출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튜브 채널 군수 민수 엔진 모듈을 담당하는 창원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독자 항공 엔진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항공헬리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코테니커주 항공 엔진 제조업처럼 정부의 강한 지원까지 더해준다면 한국판 항공헬리 조성 또한 현실로 만들 수 있겠네요. 2. 일본
북중러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체계 구축. 미국과 요격 미사일 개발도. 일본 정부가 북한, 중국,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맞서 탐지 요격 체계를 구축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13일 보도했다. 올해 안에 탐지 실증 실험을 하고 미국과 요격용 미사일 개발에도 나선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SA는 적외선 센서를 장착한 신형 무인 우주보급선 스티박스를 연내에 발사해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 여부를 실험할 계획이다. 스티박스는 제익사가 개발한 무인 보급선 고노토리의 후속 기종이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물자를 전달하는 기본 임무를 마친 뒤 약 1년간 지구 주변을 돌며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 실증 실험을 한다는 게 방위성의 구상이다. 극초음속 무기를 본떠 만든 물체를 발사하고 이를 스티박스가 포착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방식이다. 실험 성공 이후 실제 운용 단계에서는 스티박스가 아니라 다른 위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일본이 이 같은 탐지 체계를 구축하려 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인 마 5 이상 속도를 내며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낮은 고도로 장시간 비행한다. 속도와 고도 변경 등 변칙 기동이 가능해 기존 방공망으로는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지구상에서 관측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탓에 우주에서 포착해야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에 이어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모레슈니크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DF-17분을 실전 배치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도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알린 바 있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탐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22년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 추적 위성망 구축을 위해 자국 업체 2곳과 13억 달러,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과 일본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용 신형 미사일도 개발한다. 일본은 미국 대표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만에 안을 바탕으로 미사일 로켓 부분과 탄두 추진 장치 개발을 담당한다. 양국은 2030년대 개발 완성을 목표로 한다. 니케이는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는 일본 주변 위협에 대응할 요격 태세를 갖추려고 하며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시작했다고 전했다. 3. 무기 사용 지시 논란, 윤 측 가짜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틀 전 경호처 간부 6명과의 오찬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이 자리에는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이 있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제보 내용을 잇따라 보도하자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허위 사실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그런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로 오히려 무력 충돌을 조장한다며 경호처의 적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13일 만 기자회견 후에도 6차례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멈추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사암이 중 조선해운 산업 장악하려 자국 기업 특혜 기술 이전 강제 미국 정부가 중국이 조선해운 산업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고 자국 산업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지난해 4월부터 중국 조선해운 사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 강화,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탈취 등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조선산업 점유율을 2000년 약 5%에서 2023년에는 50%를 넘기는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USTR은 곧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은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나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 부과 등 중국을 상대로 사용할 새로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